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을 하지요. 외롭지 않으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즐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이 60이 넘으니 혼자가 좋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시더군요. 아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감정 싸움하는 게 피곤하다는 것이지요. 인연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때도 종종 있지요. 주변 사람을 만나면 계산적인 태도가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 보일 때 사람을 만나면 더욱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 더욱 노년의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내 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혼자라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세월이 흘러 환경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도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 잘 살 줄 알며 행복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오히려 축복과도 같지요. 혼자 살 줄 알고 행복함을 느끼며 건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인생의 큰 행운이지요. 누군가는 혼자서 어떻게 행복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게 있는 것과 홀로서기,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혼자서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고립되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책 속 이야기를 비롯하여 노년에 혼자서 행복해야 하는 진짜 이유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책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에 따르면 사실 혼자는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다고 하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일 것입니다. 그래도 싱글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녀가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수 있으니까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에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으로 나눠 만족도와 고민, 외로움, 불안을 비교한 결과 세상에 자녀가 없는 싱글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데다가 고민은 적고 외로움과 불안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잊고 살 수 있다는 게 맞는 말 같지요. 한편 자녀가 멀리 사는 사람이 가까이에 사는 사람보다 불안이 높은 것은 그럴만합니다.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노후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고 하지요. 나이 들수록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지혜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없다면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두 번째, 돈보다 인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세 번째,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이렇다면 부유층 대상의 요양시설을 봐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되지요. 싱글 중에는 스스로 혼자를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적은 고민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사실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지원군이죠. 그런데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몇 번이나 반복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돈과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지요.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가 알려준 처우 곤란 사례에는 가족과 동거 중이라 간병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케어 매니저는 이럴 때면 따로 살면 좋을 텐데라고 한탄하지요. 오히려 1인 가구면 돌봄을 위해 개입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때는 노인을 집에서 빼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나오는 게 도리이지요. 젊은 사람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애초에 집도 부모 집일 테니까요.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럴 때면 싱글의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롤모델도 제시해 주기를 바라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95세가 임박하는 나이에도 50대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가천대 이기려 총장님만 해도 혼자서 행복하게 사시지요. 이러한 데이터와 롤모델이 늘어나서 싱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과연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요?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부부 중 한쪽이 혼자가 되어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세대 간의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죠. 왜냐면 그래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서이지요. 고령자 스스로도 혼자 사는 것이 의외로 괜찮다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싱글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예전에 눈치챘을 것입니다. 다만 가족 만세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웠을 뿐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이 사별과 이혼으로 돌싱이 되어 막상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학습한 효과도 있습니다. 사별이든 이혼이든 돌싱이든 그렇게 상황이 변한 친구에게는 잘 다녀왔어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만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모두 다 똑같은 싱글이지요. 결국에는 사람은 모두 싱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상에는 싱글을 마치 박멸해야 하는 삶의 나쁜 방식처럼 경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탄하거나 겁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하지요. 노년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은 이뿐입니다. 노후에는 혼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책이 있습니다. 스시가와 씨의 노후에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스시가와 씨는 오사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3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보다 높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스시가와 씨는 일본 오사카 근교 주택가에 사는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이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사는 선택적 싱글이 많은 편입니다. 스시가와 씨는 동거 고령자를 여러 층으로 나눠서 동거인이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동거인이 한 명 늘어나, 즉 2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동거인이 다시 한 명 더 늘어나서 3인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조금 상승하고 4인 이상, 즉 다세대 가구가 되면 생활 만족도가 혼자 사는 독거 고령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기지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 대상의 변화를 따라가 보니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애초에 타인의 고통입니다. 말해봤자 어쩔 도리가 없지요. 혼자 참는 수밖에 없다는 싱글의 각오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고는 해도 일단 가족을 형성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다를 게 없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자녀가 없는 노후는 비참하다고 겁주는 말을 얼마나 들었나요?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오히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뜨는 일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생활 만족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요. 2인 가구의 만족도는 최저입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2인 가구의 노후 행복의 비결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서로를 이해한다. 2. 가사분담을 확실히 한다. 3. 가치관이 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4. 눈앞에 불만은 사소한 거라 생각한다. 5. 둘이 있을 때부터 미리 혼자가 되었을 때를 준비한다. 6. 둘이어도 가끔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를 둔다. 7. 자신의 세계에 파고든다. 확실히 동거인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고민도 많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지요. 고민은 나보다는 주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자신은 만족도가 높더라도 함께 사는 자녀 부부의 사이가 나쁘거나 손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고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도 따로 사는 가족은 있을 테니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남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안 보이면 잘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만족도에서 고민을 빼도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죠.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홀로입니다. 예를 들면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어가지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가족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 혼자 홀로입니다. 혼자가 두려운 것, 홀로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혼자가 되는 것의 속성 중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혼자 죽겠다고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속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관계가 형성되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에는 홀로서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관계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삶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지요.
인간관계는 어찌 보면 홀로서기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요. 사람은 성장해서 홀로 설 때까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관계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당연히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서양에서는 비교적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홀로서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되어 홀로서기를 할 줄 모르면 끊임없는 외로움에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에는 더욱 그렇게 느끼지요. 그렇다면 노년 행복을 위해 홀로서기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홀로서기의 첫 번째 요건은 혼자서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메인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 많은데요. 이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혼자서도 엄청 재밌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한 어르신은 식물 가꾸기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간간히 일을 하시는데요. 그 와중에 자신이 가장 뿌듯하고 재밌다고 여기는 식물을 가꾸는 것이죠. 노년의 취미를 가지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미는 물론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식물 가꾸기는 노년에 특히 좋은 취미입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신체 활동량도 증가시켜 건강에 좋습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가꾸면서 그동안 몰랐던 식물에 대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죠.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식물들을 가꾸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도 가지게 됐죠. 관련 동호회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련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너무 장시간 하면서 다른 일상을 망쳐버리는 곤란하겠지요. 꼭 식물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노후에는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부터 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하거나 지금껏 못해봤던 요리를 하는 것 등등. 혼자 그것을 해서 나 자신이 너무 즐거운 것이 있다면 됩니다. 이것을 가져서 인생 2막을 사는 것이 홀로서기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혼자서 취미를 즐겨야 하냐 하겠지만 혼자 재밌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밌는 것을 찾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부담만 될 뿐입니다. 또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미리 구상을 해서 일정의 계획으로 잡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일상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만의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편이 훨씬 더 자기에게 즐거움의 감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혼자 여행을 해보는 것인데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행이 꼭 해외여행이나 멋있는 곳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근처에 있는 곳에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이죠. 이때 한번 홀로서기의 연습을 해본다고 생각하셔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여행의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뿐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고 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요. 일주일에 한 군데씩 그런 맛을 느끼면서 여행을 하시고 자연을 느끼시는 것도 좋지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형태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과 만나 나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여행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일상들을 관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도울 일 없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글쓰기나 덕담을 통해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굉장한 복을 짓는 일이지요. 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죠. 핸드폰도 좋고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드린 자연 공간이나 나에게 특별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요. 이 사진들을 여행이 끝나고 보면 감정과 추억이 남습니다.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사진기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소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사물과 자연과 인간과 일상들을 느낌과 동시에 그것을 나의 감성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홀로 즐기기에는 여행만한 것이 없기도 합니다. 노년에 혼자서 여행을 해봄으로써 일상에서 우리가 작게 배치하는 혼자 즐거운 것들이 늘어나고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홀로서기의 두 번째 요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 밖으로 나오면 나에 닥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결 능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또 용기 있는 실행을 반복할 때 비로소 강화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실패가 너무 많아. 나도 행복하고 싶어.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런데 실패는 인간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길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과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을 위한 홀로서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용기 있는 실체,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용기 있는 실천을 해본다면 전과는 다른 경험을 할 것인데요. 조금씩 생기는 성취의 경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쌓이는 경험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혼자서도 함께해서도 행복한 인간관계를 훌륭히 만들어 나가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기 위한 홀로서기의 요건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장 메커니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요. 반복해서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년에도 자꾸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혼자서 나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 메커니즘은 뭐니? 예를 들어 영어가 있습니다. 지겨울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는 필수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서 혼자서도 새롭고 많은 양의 정보를 취해야 되지요.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적어도 95% 이상의 정보는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어는 삶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꼭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인문학 책을 독서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 등 노년에도 자기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또는 노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구력이 엄청 필요해. 그러니 열심히 운동해 봐야겠어. 이렇게 내가 운동에 투여하는 시간, 이런 것 속에 다 성장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사용하여 자꾸 생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자주 메모하고 그걸 실행하고 반복해야 하지요.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올 때 믿음이 더 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 중 하나인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믿음, 이것은 자존감을 포함합니다. 성장과 믿음과 자존감. 이것들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것은 각종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상에 고정 배치를 해 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무엇을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10분씩 읽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독서부터 시작해서 다큐 영화를 보거나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시청하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또는 영어를 배우거나 피아노를 쳐보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등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 감성 지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 있지요. 성장 메커니즘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경험하고 도전도 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사는 것이 종종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혼자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닌 홀로서기라는 단어로 인식을 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는 것을 나의 노년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여기면 혼자 한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혼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함께 해서도 행복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문제의 해결에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무한으로 우울의 굴레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러니 노년 행복을 위해서라도 혼자 있기 연습이 차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